네, 안녕하세요. 인벤터 실무 강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강사 3S 신성식 강사입니다. 오늘은 파트 3 기계요소 활용하기의 첫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먼저 결합용 기계요소, 그 중에서도 키와 핀에 대해서 도면을 그리고 또 모델링해서 조립하는 작업까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의의 목차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목차 1번 과제 소개, 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린 이후에 모델링 과제와 조립 과제, 이렇게 두 개의 과제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과제입니다. 오늘의 과제는 간단하게 키와 핀을 활용한 간단한 이 모델링 파일을 작성해서 조립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제 핀 재료가 핀이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 이게 커버, 이게 베이스, 하우징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러한 부품이고, 바로 여기 이 초록색 부품이 키, 그리고 안에 들어가 있는 부품이 샤프트, 즉 축에 해당하겠습니다. 이런 과제를 이제 작성하고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 과제부터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키를 작성하도록 할 텐데요. 키는 규격에 맞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여기 B 부분이 2로 되어 있고, 이제 길이는 참고 6에서 20 참고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두께도 역시 2로 되어 있고, 못따기는 0.25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겨서 여기 지금 축 부분, 즉 키가 들어가는 부분의 도면을 보시게 되면은 바로 지금 띄워놓은 것이 축의 도면인데, 이 도면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길이가 총 8, 길이가 8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키움에 맞게 이 키를 그릴 때도 이 L, 이 길이 값을 8로 제작을 해서 모델링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인벤터를 활용해서 강의를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tandard.ipt 환경으로 새로운 파일을 작성해 주시고요. 그러면 먼저 이 스케치 시작을 통해서 작업 평면에 스케치를 잡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직사각형 버튼 아래 이쪽 부분, 이 화살표 부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슬롯이라고 해서 키를 쉽게 그릴 수 있게 생긴 이런 툴이 존재합니다. 이 도구를 이용해서 한번 쉽게 키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전체 슬롯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 전체 슬롯을 이용해서 이렇게 중심점에서부터 총 길이, 아까 8mm였죠? 8mm만큼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지수를 입력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원의 둘레,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원의 지름 거리를 지정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아까처럼 이 원이 총 여기서부터 여기 이 측면 거리가 2mm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 원의 지름 거리도 2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원을 2로 기입을 해 주시게 되면은 저희가 아까 원했던 모양의 이제 스케치가 작성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돌출 도구를 이용해서 이 스케치를 2mm만큼 이렇게 돌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향을 대칭으로 하게 되면은 추후 수정 작업을 할 때 좀 더 편리하기 때문에 저는 대칭 방향으로 이렇게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못따기입니다. 못따기 도구를 이용해서 양쪽에 0.25 값만큼 45도 못따기를 작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키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도 못따기가 진행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15도 못따기의 C값,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의 값이 0.5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호칭 지름, 이 D는 3으로, 즉 여기가 3으로 되어 있고요.
총 길이도 역시 L은 80에서부터 30까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상대 조립되는 부분의 도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부분 커버, 아까 말했던 이 커버 부품 같은 경우에는 총 두께가 5mm이고요. 그 다음 바로 여기 부분, 원래 하우징, 즉 베이스였던 이 부품을 확인하시게 되면은 깊이, 구멍의 깊이가 5가 됩니다. 그러면은 5 더하기 5는 10에 해당하겠고요. 그 다음 이 10보다 거리가 짧아야 이 핀이 정상적으로 조립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역시 8mm로 길이를 지정해서 핀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름 3에 15도 못따기 0.5값만큼 15도 못따기를 양쪽에 하고 그 다음 총 길이가 8mm인 핀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새 파일을 standard.ipt로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케치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핀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원 도구를 이용해서 중심을 클릭해 주시고 지름을 3mm로 만들어 줍니다. 3mm로 만들어 주셨으면은 이제 돌출 도구를 이용해서 양쪽으로 8mm만큼 이렇게 돌출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못따기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각도와 거리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못따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거리를 0.5로 각도를 15도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면은 이 원통 면을 클릭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모서리는 이쪽 모서리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하셨으면은 체크 버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못따기를 이쪽 면과 이쪽 모서리를 통해서 이렇게 같은 값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못따기까지 완성하셨으면은 핀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릴 도면, 그 다음 모델링할 도면을 보시면은 이번에는 샤프트, 즉 축을 모델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파이의 30mm의 길이, 그 다음에 8mm의 2짜리 이 길이 두께를 가진 키홈이 파여 있는데요. 이 키홈의 깊이 값은 1.2mm만큼 깊이 있게 파주시면, 홈을 파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 파일 작성해 주셨으면은 원 도구를 이용해서 8mm만큼의 원근을 그려 주시고요. 그 다음 아까 이 축 도면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길이가 30m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돌출 도구를 이용해서 30mm만큼 돌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키 홈을 먼저 파내 주도록 할 텐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파이 8에 키 홈에 홈이 파여져 있기 때문에 여기 중심에서부터 4mm, 즉 반지름 값만큼 옵셋을 해주시게 되면은, 간격을 띄워주시게 되면은 바로 이 키홈을 뚫을 수 있는 평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평면에서 간격 띄우기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중심에서부터 4mm만큼 간격을 띄워 주시고요. 다음 이 평면에 스케치를 잡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상 투영과 절단 모서리 투영을 이용해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선이 생기기 때문에 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도면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바로 여기 이 키홈의 총 길이는 8mm이고 원의 지름은 2mm, 그 다음에 끝부분에서부터의 간격은 4mm로 되어 있습니다. 이 슬롯 중에서 역시 전체를 이용해서 2미의 점에 8mm의 길이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원의 지름은 2mm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이런 형상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점도구를 이용해서 이 원의 끝부분, 바로 이곳에 점을 하나 찍어 주신 다음에 그 점에서부터 바로 이 우측 끝면까지의 거리를 도면에서처럼 4mm로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점을 찍어 주시고요.
치수 도구 이용해서 끝점에서부터 끝면 이 선까지의 거리를 4mm, 그 다음 역시 돌출, 이번에는 차집합을 통해서 반대쪽 방향으로 1.2mm만큼 홈을 파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업 평면의 가시성을 해제해 주시고요. 그 다음 양쪽 끝에 도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못따기가 두 개가 되어 있는데요. 저도 이제 모델링을 할 때 여기 양쪽 끝부분에 못따기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45도 못따기로 1mm만큼 못따기를 해주시게 되면은 쭉 또 모델링이 모두 종료되게 됩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도면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도면은 바로 베이스 하우징 도면입니다. 먼저 전체 25파이의 20mm 길이를 갖고 있는 그런 전체적인 베이스 원통에 지금 보시면은 18mm의 파이를 가지고 있는 원통이 관통으로 뚫려 있고요. 그 다음 이렇게 뚫려 있는 원통에 키홈이 파여져 있습니다. 아직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파이 8mm의 원통이 뚫려져 있고요. 그 다음 그 8mm의 키홈이 파여져 있는데요. 여기 가장 아래쪽에서부터 이 원통의 가장 아래쪽에서부터 키홈이 파여져 있는 윗면까지의 거리가 9mm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즉 이 원통이 원래 있었다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8mm이고 이 아래쪽에서 이 위쪽 끝 지금 키홈이 파여져 있는 부분까지가 9mm이기 때문에 이 원통의 위쪽 끝점과 키홈 사이 이 거리가 1mm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키홈과 구멍이 파여져 있고 구멍에는 양쪽에 못따기가 되어 있습니다. C1 못따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파이 18mm의 간격을 갖고 있는 파이 안에 속하는 이 파이 3짜리 구멍이 3개가 파여져 있습니다. 깊이는 5mm 드릴 가공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새 파일을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스케치를 잡고 먼저 파이 25의 원을 그리고 그 다음 20mm만큼 돌출을 한 이후에 이 8mm짜리 키홈을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이 25짜리 원을 그리시고 돌출을 이용해서 20mm만큼 돌출을 해 주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다시 이쪽 한쪽 원통면에 스케치를 잡아주시고 이번에는 구멍의 크기인 파이 8mm짜리 구멍을 역시 돌출 도구를 이용해서 관통으로 뚫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뚫어 주신 다음에 절반으로 가로지르는 이쪽 평면에 다시 스케치를 잡아 주시고요. 뷰에서 이제 그래픽 슬라이스 도구를 이용해서 반으로 자른 모양을 나타내 주시고 절단 모서리 투영을 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슬롯이 아니라 직사각형 도구를 이용해서 이런 모양의 직사각형을 하나 그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원통 부분에 가장 위쪽 포인트, 이 선과 이 키홈의 위쪽 포인트 사이의 거리는 1mm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 사이의 거리를 1mm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돌출 도구를 이용해서 이것을 양쪽 대칭으로 차집합 2mm만큼 이렇게 파내 주시게 되면은 저희가 원하는 키홈 모양이 완성되게 됩니다. 못따기 도구를 이용해서 양쪽에 1mm 못따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키홈과의 거리가 너무 좁아서 못따기를 하게 되면은 이런 불안정한 형상이 완성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못따기는 0.5mm 짜리 C0.5짜리 못따기로 작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주시면은 이제 그 다음 구멍을 뚫을 차례인데요. 다시 이쪽 면에 스케치를 잡아 주시고요. 도면을 보시게 되면은 지름 18짜리 원에 이 파이 3짜리 구멍 3개가 뚫려 있습니다. 깊이는 5mm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선을 이용해서 9mm짜리 선을 위로 직각으로 9mm짜리 선을 그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을 그어 주셨으면요.
이 선의 밑부분에 점을 하나 찍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D 모형에 있는 구멍 도구를 이용해서 지름 3mm, 깊이 5mm짜리 이 각도가 있는 드릴 끝점이 있는 도면을 다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끝부분이 뾰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드릴 가공처럼 끝부분이 뾰족한 이런 가공 모형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하시고 그 다음 이렇게 구멍을 뚫으셨으면 원형 패턴을 이용해서 이 구멍 피처를 원통에 3개 뚫어 주시면은 이제 전체 베이스도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커버 부품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름 25짜리 원통을 5만큼 돌출해 주시고 같은 방법으로 구멍을 3개 뚫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스케치를 잡아 주신 다음에요. 지름 25짜리 원을 5만큼 돌출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스케치를 다시 잡아 주시고 역시 아까처럼 9mm짜리 선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점을 찍어 주시고 이번에도 구멍 도구를 이용해서 뚫어 주시는데 이때 깊이를 5mm보다 크게 해서 완전히 관통되도록 구멍을 뚫어 주신 다음에 그 구멍을 원형 패턴으로 3개로 작성해 주시면은 커버까지 모두 완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만든 부품으로 조립 과제를 풀이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과제를 보시면은 바로 이런 모양으로 조립이 되게 되는데요. 확인을 해 보시면은 이 전체 베이스, 이 베이스 하우징에 이 축과 키를 이용해서 부품이 조립되어 있고 또 핀을 이용해서 커버가 조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양으로 조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tandard.iam으로 새 파일을 작성해 주시고요. 배치 도구를 이용해서 하우징부터 베이스부터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도를 적당히 조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베이스를 오른쪽 마우스로 클릭하신 다음 나오는 창에서 고정 버튼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부품 옆에 이런 하나의 핀 같은 처리 모양이 아이콘이 나오면서 부품이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베이스만 고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샤프트와 키 이 두 개의 부품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부품을 클릭하고 키보드의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다른 부품, 상대 부품을 클릭해서 두 개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오셨으면은 먼저 축을 조금 회전을 시켜서 조립하기 편하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바로 이 키를 조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구속 조건 도구를 이용해서 먼저 이 원형 부분의 중심과 키 홈의 원형 부분의 중심이 일치하도록 이렇게 작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위로 올리신 다음 다시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반대쪽도 일치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면과 아래쪽 면이 맞닿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면은 조립이 완료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조립되어 있던 상태를 다시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조립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키 홈이 뚫려 있는 부분이 커버 쪽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조립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도 커버 쪽으로 들어가도록 조립을 하도록 할 텐데요. 지금 보시면은 저는 이쪽 면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이쪽 면으로 커버가 조립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축의 키 홈 부분이 이쪽 면에 가깝게 오도록 조립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중심끼리 이렇게 두 개의 부품을 중심끼리 일치시켜 주신 이후에 이 면과 이 면을 서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도록 플러시로 이렇게 구속 조건을 잡아 주시게 되면은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렇게 먼저 조립을 하시게 되면은
키 홈끼리 키 홈과 키가 만나게 조립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적용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이 플러시를 오른쪽 마우스로 클릭을 해주시고 방금 한 이 작업을 클릭해 주시고 억제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임시로 해당 구속 조건이 풀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신 이후에 그 다음 구속 조건을 통해서 키의 한쪽 면과 키 홈 면이 서로 구속 조건을 갖도록 이렇게 구속 조건을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다시 플러시 억제를 해제해 주시게 되면은 저희가 원하는 모양으로 조립이 되게 됩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커버 부품을 불러오신 이후에 역시 센터끼리 일치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커버 부품에 사용할 핀을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오셨으면은 먼저 구속 조건을 통해서 이 핀과 커버의 센터를 일치시켜 주시고 또 이 핀과 이 본체 하우징의 센터도 일치시켜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일치시켜 주신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이 핀에 의해서 커버와 본체 모두 이 커버 본체끼리도 센터가 일치되게 구속 조건이 잡히게 됩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커버와 본체가 서로 만나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 핀의 이쪽 면과 커버의 이쪽 면 이 두 개가 서로 플러시로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게 구속 조건을 잡아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핀을 패턴을 이용해서 이 핀을 이 원통 커버를 기준으로 3개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각도는 360도 나누기 부품의 개수 즉 저희가 3개로 만들 것이니까 3으로 나눠 주셔서 120도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해 주시게 되면은 오늘 조립까지 모두 마치게 됩니다. 만약 여기서 조금 변화를 주어서 조립된 상태를 더 쉽게 알게 하고 싶으시다면은 각 부품의 색깔을 변형시켜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뷰를 통해서 모서리로 음영 처리 등 다양한 뷰 형태를 비주얼 스타일을 바꾸면서 이렇게 더 조립 상태를 알아보기 편하게 만들어 주셔서 적당히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조립 과정까지 모두 강의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는 이렇게 모두 마쳤고요. 그 다음 제2강에서 결합용 기계 요소 이어서 볼트와 너트에 관한 오늘은 키와 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볼트와 너트를 조립하는 과정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